생애 절반에서 용을 만나다 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30대 후반의 남자예요. 그래서 이 30대 후반의 노만이라는 그 남자가 결혼도 했는데 어떤 가정의 위기, 중년의 위기가 와서 이 심리상담사를 만나러 오는 그런 내용을 소설로 만든 건데, 우리가 아는 그런 스토리가 막 있는 그런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설로 풀어낸 그런 책입니다. 지은이는 대리 셰프로 캐나다에서 지금 현재 토론토에서 개업이 되어 있고 심리상담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심리상담사, 이 작가가 융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이 내용은 융의 이론에 맞춰서 이 사람을 치료하면서 그 심리에 대해서 풀이하는 것은 기반이 융인 거죠. 융의 이론인 거죠. 여기에 되게 중요한 말들이 있어서 읽어봅니다. 융은 리비도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한다. 리비도는 생명 에너지예요. 어떤 누구한테나 있는, 사람마다 그 양은 다르죠. 그래서 생기라는 개념처럼 일반적인 생명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욕망이기도 하고 삶에 대한 욕망, 아무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리비도의, 사람한테 있는 리비도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따라서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에 경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리비도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그 두 곳 사이에 경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작가의 말이, 우리가 중년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년의 위기는 바로 리비도의 흐름이 막히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 중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리비도가 흐를 수 있는 경사를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에너지가 흐를 대상이나 방향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요새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지나 이성으로 에너지 흐름을 조정하려 하기보다는 그 에너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래서 융은 이렇게 묻고 있다. 그 당시 그 사람 안에 표현되고 있는 삶의 욕구는 무엇인가? 그것이 질문이다. 그래서 그 리비도를 마음대로 의지를 가지고 흐를 수 있게 만들 수도 없는데, 어쨌든 중년의 위기가 오면 그거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양극단 사이에 긴장이 없다면 그곳에는 에너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 마음이 반대되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양극단 사이에 긴장이 없다면 그곳에는 에너지도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어떤 마음이 되게 강해요. 예를 들면은 중년의 회사원으로서, 가장으로서, 혹은 주부로서 어떤 역할에 의식적인 그 마음이 되게 강했다면, 그러다가 왜 좀 중년에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 반대되는 거, 그 역할과는 반대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미국 영화 보진 않았는데 위기의 주부, 이런 미국 드라마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년에 그런 상태에 놓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원래 이 양극단에는, 그러니까 주부의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든 사회적 역할이랑 그 반대되는 것, 그 역할을 이제 수행하느라고 온 정신을 쏟고 살아왔는데, 그 의식에 반대되는 것을 발견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 사이가 다 있어야 돼서, 그곳에 긴장이 없다면 그곳에는 에너지도 없다. 근데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잖아요. 20대 특히. 이게 양극단의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춘의 방황 같은 것도 결국 이 양극단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인 마음만 되게 커지는 거죠. 에너지는 한쪽만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의식적인 마음만, 그 역할만. 그러다가 반대되는 것은 점점 무의식으로 가라앉아서 억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 사이 긴장도 없어지고 한쪽만 너무 발달하니까 중년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라는 거는 꼭 젊은 사람만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또 살아가면 또 사라지는 거지만, 또 이제 그러다 갑자기 중년에 위기가 오고 방황하고, 그럴 때 필요한 거는 그 무의식에 있는 원래 의식에 반대되는 걸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껏 억압되어 왔던 심리적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 의식과 무의식 양극단 사이의 긴장을 만들기 위해서 억압된 내용이 반드시 의식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방법은 억압된 내용이 의식화되어야 된대요. 지금 억압되어 왔던 내용이. 만약 억압된 내용이 의식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심리적 발달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라진다. 의식적인 마음이 꼭대기에 있다면 그림자는 밑바닥에 놓여있다. 마치 높은 것이 낮은 것을 그리워하고 뜨거운 것이 찬 것을 그리워하듯 모든 의식은 아마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망정 자신의 반대편인 무의식을 찾고 있다. 만약 의식이 무의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심리적 발달은 침체와 정체와 동요를 겪게 된다. 삶은 양극의 불꽃 속에서 태어난다. 젊은 사람만이 그런 청춘에 놓여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양극을 다 일깨워야 되는 거죠. 일깨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딘가 모르는, 왜 그래야 할까요? 그냥 억압하고 살면 안 되나? 싶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사람은 양극을 다 발견하고, 소외되어 있던 무의식을 발견하고, 일깨워서, 결국 양극의 불꽃 속에서, 그 긴장 속에 살아야 삶의 불꽃이 피어난다는 것 같아요. 삶은,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더 읽고, 마지막 문제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저의 나이에 너무 공감되는 책이에요. 삶은 양극의 불꽃 속에서 태어난다. 정말 왜 제목을 생의 절반에서 유흥을 만나다, 생의 절반이란 말을 했는지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